1월 달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되는 것 아시나요? 네, 공공재개발이 새해 부동산 첫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공재개발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요? 재개발의 동생, 짝퉁, 소액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선 재개발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우수한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는 금호동, 옥수동, 약수동이 흔히 말하는 산동네에 비슷했던 거 아세요? 저는 흑석동이 생각나네요. 흑석동 한강변에는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아파트가 1988년 8월에 준공되었는데요. 1988년 9월에 있었던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었었죠. 그 건립 목적이 그 당시 국외 외빈들이 잠실까지 가는 길목에 보이는 흑석동 낡은 주거지역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립되었다는 썰이 있어요. 재밌네요. 흑석 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에 다녀왔던 것이 생각나네요. 2020년 7월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비강남권 일반 단지 중 성동구, 성수동 1과 한강변 트리마제를 제외하고는 이 단지가 처음이었죠. 지금은 강남권은 아니지만 금호동, 옥수동, 약수동, 흑석동 모두 신구 아파트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훌륭한 주거지가 되었어요. 언급드린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되기 이전에는 산동네 달동네 소리를 듣는, 즉 정비 기반 시설이라 부르는 도로와 같은 시설들이 열악하고 낡은 주거지가 모여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정비사업,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헌집 줄게 새집다오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대표적인 아파트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떠올려 볼까요? 음마아파트 주변으로 도로를 비롯해서 지하철역에 좋은 학군들, 훌륭한 빌딩들이 있고 주변 환경이 모두 우수한데 음마아파트만 낡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은 모두 양호한데 주거 시설만 낡았을 경우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 되겠어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 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한답니다. 다시 돌아오면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꾸는 방법 중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인 두 사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전 재개발 사업은 새 아파트만 짓는데 골몰을 하다 보니 낡은 주거지의 주변의 도로나 학교나 공원, 편의시설들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듬성듬성 새 아파트만 지었죠. 이렇게 건립된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산동네, 즉 주거시설이 안 좋은 곳에 높은 아파트만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매우 우수한 주거지로는 평가를 못 받았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2002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죠. 이명박 서울시장은 재개발 구역을 광역적으로 크게 묶어서 개발을 하고 여기에 큼직한 도로, 학교, 공원, 편의시설을 갖추는 소규모 타운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를 통칭해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02년 시범 뉴타운 사업으로 은평, 기름, 왕십리가 지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었죠. 지금 투자 지역으로 주목받는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등은 이런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와, 한남 뉴타운이 2003년 11월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15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래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광역적인 뉴타운 사업구역 지정은 2007년까지 지정을 했으나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오고 이때 부동산 시장이 하락 시기로 접어들었거든요. 이와 더불어 대상 사업지에서 원주민들의 반대와 이주 문제 등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업이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더 이상 광역적으로 뉴타운 지역을 지정하지 않게 되고 또 지정한 지역을 해제하게 된 곳들도 생긴 거군요. 특히 부동산 개발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박원순 시장이 2014년 취임을 하고 급격하게 뉴타운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흘러가죠. 지금은 한남 뉴타운, 아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엄청 좋잖아요.
네,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새 아파트가 되는 뉴타운 지역이 급등했어요. 실제로도 흑서 아크로 리버하임처럼 신축을 하니 한강변에 위치하게 되고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지금은 이 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었네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사람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들 사업성이 없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닥 관심 없다가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바로 옆 빌라가 새 아파트가 돼서 15억, 16억 하는 거죠. 대부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주민 동의로 해제한 지역 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는 솔직히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러면 뉴타운 사업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정비 기반 시설이 낡았다고, 주거 시설이 낡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소위 땅에 금을 긋고 여기부터 재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정비구역은 노후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는 더 이상 광역적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과 해제된 구역, 그리고 서울에서 재개발을 해야 할 만큼 노후된 지역들이 그냥 시간을 보냈죠. 자, 이제 다시 포인트. 그럼 공공재개발은 다시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딩동댕, 정답 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세금 등의 각종 규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죠.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외곽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수도권 기존 지역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새로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쥐어 짜낸 방법으로 공공재개발이라 하여 서울시에서 예전 뉴타운만큼은 아니지만 중소형급으로 새로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공공재개발로 인해 서울에서 새로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지역에 대한 빌라나 주택 투자가 다시 핫한 상황인 거네요. 쉽고 간단한 정리 한번 가주시죠. 공공재개발은 뭐다? 공공재개발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규모의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0% 이해 완료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중소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 서울시가 추진하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구역 발표가 1월에 곧 임박한 것이죠.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발표된 공공재개발 관련 정부 정책, 대책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세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좋은데요. 2020년 5월 6일, 8월 4일, 그리고 9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9월 17일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발표했어요. 서울에서 이미 70여 곳이 대상지로 신청을 했죠? 대상 지역은 서울시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며 기존 구역은 2020년 12월 발표를 하고 신규 지역은 2021년 3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 12월 발표를 2021년 올해 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규 지역을 메인눈으로 찾고 있겠네요. 네, 이 신규 지역 지정을 예상해서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득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지원 등 선정만 된다면 이득이 되는 사업이니 긍정적이죠. 서울에서 다시 보자 빌라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운만 좋다면 적은 금액 빌라 투자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번이 시범 사업이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정부가 매우 신경을 쓰는 사업이기도 하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군요. 그런데
항상 이런 정책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는 정부의 의지 부분이 커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이번 시범사업지구 발표가 기존은 2021년 1월, 그리고 신규 지역은 3월까지 발표 진행을 할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들에 대한 빌라 투자가 유행인 것이고요. 어느 지역이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이 질문이 가장 누구나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답은 일정 기준은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돗자리를 깔 수 없잖아요. 이번에 서울 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신청한 곳은 약 70여 군데인데 정부가 지정하는 곳은 10군데에서 20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구역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 기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요. 에이, 저희 채널 모토가 또 쉽게, 재미있게, 깔끔하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있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요. 그 핵심이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노후도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갔는데 새 빌라로 싹 다 바뀌었다면 노후도 측면 기준 충족이 불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또 도로 등이 큰 도로와 접하지 못할 만큼 기반 시설도 좋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맞아 떨어져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주민 동의율이네요. 네, 이번 정부는 특히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측면이 있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지를 반영하는 높은 주민 동의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선정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면 편리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기본 단계 외에 2단계 제외 요건과 3단계 정책적 요건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2단계, 제외 요건 다음 지역은 근본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보존계획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역, 기도시건축 혁신방안 진행 및 완료구역입니다. 이 내용은 위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맞아도 이미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고요. 3단계 정책적 요건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도입 취지, 서울시 도시관리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정도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언급이네요. 투자자들은 이번 1월에 공공재개발 발표 예정인 지역보다 3월에 있을 신규로 발표가 나는 지역을 기다리고 투자를 한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죠. 심지어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다시 정답은 아무도 모르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입니다. 아무튼 1월 공공재개발 선정 발표를 유념해서 살펴봐야겠어요. 정부의 공공재개발 구역 발표 곧 임박했습니다. 네, 발표되면 재빠른 분석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